MBTI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 이 질문 정말 자주 듣죠? 친구를 만날 때나 소개팅 자리에서, 심지어 면접 자리에서도 빠지질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빼놓지 않고 묻는 게 바로 이 네 글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MBTI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짧은 네 글자가 우리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BTI. 우리는 왜 이 네 글자에 빠져들었을까요? 한국 사회의 MBTI 열풍.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스펙, 학교, 연봉 등 외적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그리고 타인을 설명할 명확한 언어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고, 혈액형, 별자리 같은 오래된 틀을 지나 이제는 MBTI가 그 갈증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채워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 I라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걔는 T라서 원래 차갑고 냉정해. 와 같이 MBTI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프레임으로 삼게 된 거죠. 사람들은 MBTI의 16가지 유형을 통해 타인을 빠르게 이해하고 불확실한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MZ세대에게는 상대의 성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 역할을 하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MBTI 네 글자에 갇히는 순간 새로운 차별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걔 T라서 공감 완전 못하잖아. 쟤는 F라서 너무 감성적이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단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은 제대로 볼 수 없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관련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오갑니다. 처음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였던 이 네 글자가 어느새 한계와 낙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채용에서도 이 MBTI가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카페 채용 공고문에는 저희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보고 뽑아요. NTJ, FJ는 지원 불가입니다. 이런 문구가 공개적으로 게재됐습니다. 심지어 INFP, INTIP, INTJ 지원 불가라고 명시한 공고도 있었습니다. 수협은행은 아예 공개 채용 지원자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MBTI 유형을 쓰도록 요구하기도 했죠. 2022년 알바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의 60%가 MBTI 채용 활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재미로 시작된 네 글자가 이제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새로운 차별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럼 과연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MBTI가 한국에서 유행하게 됐을까요? MBTI는 1990년대 초 이미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동안 전문가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 변곡점의 시작은 2019년 16 퍼스널리티즈라는 무료 온라인 검사의 등장이었습니다. 접근성, 시각적 매력, 그리고 SNS 공유의 용이함까지. 이 모든 조건이 폭발적 확산을 불러왔고 2020년 팬데믹과 맞물리며 사람들은 이 MBTI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심리 분석을 넘어 마케팅, 커뮤니티 등 사회 전반의 문화적 코드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 MBTI, 과학적으로는 얼마나 신뢰할 만할까요? 놀랍게도 심리학계는 MBTI의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MBTI를 만든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는 둘 다 전문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주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소설가였죠. 또 한 연구에 따르면 MBTI를 재검사했을 때 최대 50%가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동전 던지기와 비슷한 신뢰도라는 비판까지 나오게 됐죠. 게다가 사람의 성격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인데 MBTI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합니다. 이 지점에서 MBTI가 성격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지적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실 정확하다는 그 느낌 역시 반업 효과라는 심리 현상에서 비롯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심리 검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상담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하지만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지나치게 활발하기도 하네요. 이런 말, 과연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처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한 설명을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현상. 이것이 바로 반업 효과입니다. 참고로 MBTI를 운영하는 공식 재단에서도 MBTI 결과를 채용 등 평가에 쓰는 건 명백한 오용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MBTI를 불신하고 무시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MBTI는 우리를 규정하는 진단서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나의 성격을 설명하는 출발점으로 참고하되 고정된 틀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의 나는 이런 성향을 보이네. 왜 그럴까? 다른 상황이라면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MBTI의 네 글자를 넘어 스스로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것, 바로 유형학적 문해력입니다. 즉, MBTI 결과를 맹신하거나 모두에게 일반화하지 않는 능력이죠. 또한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직의 리더라면 채용이나 평가에 MBTI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BTI에 대한 더 나은 대안도 있습니다. 성격의 5가지 요인 모델, 즉 빅5는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 신경성의 5가지 요소를 스펙트럼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예측력 있는 성격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MBTI만큼 간단하거나 재미있진 않지만 정확도와 과학적 타당성 면에서는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MBTI는 우리 시대의 정체성, 관계,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짚어낸 코드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확신이 되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MBTI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작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도구로서만 잘 활용된다면 이런 열풍도 헛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건 MBTI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죠. 대신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거울로 삼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 이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타인을 4글자로만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4글자 뒤에 숨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말이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작은 쉼표, 베러 투머로우의 베러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